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준 측량을 통해서, 즉 레벨 측량을 통해서 관측값 취득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야장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야장 기입. 자, 현장에서 수준 측량을 하는 그런 관측값을 야장에 정리를 하고, 이 야장은 현장에서 얻은 관측값을 쉽게 적을 수 있는 일정한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실 점검이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야장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 측량 야장의 종류에는 고차식과 기고식과 승강식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뒤에서 고차식, 기고식, 승강식에 대한 각각의 야장을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고차식 야장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죠. 고차식 야장. 자, 이 고차식 야장은 전시의 합, 후시의 합, 요 두 개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합을 각각 빼서 그 차이를, 고차식이네요. 그 차이를 계산해서 높이 차이를 찾아내는 방법이 고차식 야장법입니다. 고차식 야장. 그래서 이 고차식 야장은 전시의 합과 후시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전시와 후시 두 칸만 있으면 돼요. 두 칸. 그걸 두 란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란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란식. 그리고 이 고차식 야장 기입법은 두 점의 표고차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두 점의 높이차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만 찾아내는 게 고차식 야장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으로는 점검이 불편해요. 두 가지 차이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번에는 기고식 야장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고식 야장은 많이 쓰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기고식 야장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측점을 쓰게 돼 있고, 후시 일근값, 그 다음에 기계고를 찾고, 전시값도 이기점과 중간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반고, 그리고 비고,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기고식 야장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이게 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시험, 실기시험에 기고식 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기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간시가 많을 때 이용하고, 중간시, 그리고 종단이나 횡단 측량에서 널리 활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고식 야장법에서는 중간시에 대한 완전한 검산이 불가능해요. 중간시에 대한 완전한 검산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 기고식 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거예요. 다루는데 여기서 다루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실습 부분으로 뒤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고식 야장과 승강식 야장은 뒤에 실습 부분에서 실제 예제를 가지고 야장 작성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그거를 정확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승강식 야장이네요. 승강식.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승강. 그래서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자, 기계고 쓰는 란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후시 다음에 전시가 바로 들어왔고, 이번엔 다른 게 들어왔네. 승란이 있고 강란이 있네요. 그쵸? 올라간 거 있고 내려간 거 있고, 그 다음에 지반고를 따로 계산하게 돼 있고, 비고란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승강식 야장은 후시 값과 전시 값의 차가 플러스이다. 그럴 땐 승란. 왜? 올라간 거니까. 후시가 전시보다 크다는 얘기는 뒤로 해본 게 앞에 거보다 크다는 얘기는 앞에 게 작다는 얘기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차가 플러스이니까 승란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이면 강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야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 검산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완전 검산이 가능하죠. 복잡하겠죠 좀?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고 중간시가 많을 때는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이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를 왜? 완전 검산을 하려고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승강식 야장에 대한 예제도 우리가 뒤에 측량 실기에서 요 야장 쓰는 법을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쪽을 보면 이 야장 쓰는 법을 쉽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리를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주의할 사항들을 얘기할 거예요. 자, 직접 수준 측량에서의 적당한 시중거리. 어느 정도로 직접 수준 측량을 할 때 거리를 보는 게 좋을까? 자, 아주 높은 정확도의 수준 측량할 때는 40m씩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전시의 거리도 40m, 후시의 거리도 40m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팁을 하나 드린 게 있죠. 오차를 소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거리 관측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놓고 등거리 관측한다. 그 다음에 보통 정확도의 수준 측량에서는 50에서 60 정도 보통 많이 놓습니다. 그 외에 수준 측량에서는 30에서 60까지 지멋대로 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이거를 넘어가면 망원경으로 눈금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너무 가까우면
됐다 크게 보이고, 그래서 이 거리보다 멀어지면 그 표촉을 세웠을 때 표촉의 눈금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적당한 시중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수준 측량을 수행할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직접 수준 측량에서 주의할 점. 자, 표촉의 영눈금 오차를 소구하기 위해서 표촉은 1개나 2개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영눈금이 제대로 맞도록,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발점에 세워둔 표촉은 반드시 도착점에 설치해요. 왜? 이러면서 표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높이를 관측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레벨은 짝수회로 설치합니다. 짝수회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표촉과 레벨과의 거리는 아까 우리 했죠? 60m가 안 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내외지만 실제로는 60m 미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차, 구차, 기계오차,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전시와 후시에서부터 표촉까지의 거리를 같은 거리로 놓고 했었죠. 아까 우리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거리 표촉을 놓으면 그 여러 가지 오차가 한꺼번에 소거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관측은 후시 시준 표촉을, 당연히 후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거를 먼저 보고, 여기를 먼저 기준해서 망원경을 보고, 그 다음에 전시 표촉을 시준해요. 그리고 2회 시준할 때는 후시에서 전시로, 다음에 전시에서 후시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준 측량은 왕복 측량의 원칙이에요. 이런 게 기사 시험에 잘 나와요. 왕복 측량의 원칙이다. 기사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왕복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지문에서. 그리고 왕복 측량했을 때 그 오차는 반드시 허용 범위 내에 들어야 되고,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거는 관측가 못 쓴다 그랬어요. 재측을 해서 우리가 다시 관측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엔 교호 수준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호 수준 측량, 다른 말로 도하 수준 측량이라고도 얘기해요. 야, 용어가 굉장히 많죠. 동의어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조금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하 수준 측량. 자, 도하 작전 이런 말 들어봤죠? 강을 건너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도하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하, 강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건너가서 측량하는 게 도하 수준 측량이로구나 하는 거를 일단 먼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경우 중간에 하천 등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레벨을 세울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높이차를 구할 때 이렇게 물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만약에 높은 정밀도가, 다른 말로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한쪽에서만 봐서 약식으로 관측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높은 정밀도를 요구할 때 이때는 교호 수준 측량을 이용해서 양단의 높이차를 관측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수준 차이를, 즉 높이 차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먼저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교호 수준 측량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요 뒤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제가 공식을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이쪽 A 지점에 있는 레벨에서 쭉 관측을 했죠. 여기서는 A1, A2, B1, B2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다면 요 델타 H는 얼마예요? 이 높이에서, 즉 B점에 세운 표촉 일근 값이죠. 거기서 요 높이, 즉 A점에 세운 표촉의 일금 값이에요. 요걸 빼주면 요 델타 H 나오네요.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그럼 반대쪽에서 여기서 읽었을 때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같은 방법으로 요 높이에서, 요거 일근 값에서 요 높이를 빼주면 델타 H가 나옵니다. 요 두 개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둘 다 평균해가지고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요 식은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났어요. 예, 요거는 물론 A와 B의 노테이션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델타 H가 단차가 낮아지는 경우와 높아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식 A가 먼저 오는지 B가 먼저 오는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뒤에 가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결해서 뒷 슬라이드로 가서 요 공식을 유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설명한 교호 수준 측량의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양쪽에 강이나 어떤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각각 표촉을 A 지점과 B 지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A 지점 안쪽으로 1번에 레벨을 세웠고
B 지점 바깥쪽으로 2점의 레벨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델타 H예요. 이 델타 H는 뭐예요? A의 지반고와 HA 이거죠. 그 다음에 B의 지반고 HB 요 두 지점의 높이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요 길이를 우리가 같게 놨어요. 같은 길이 D로 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수준이 안 맞아서 나타나는 오차도 요 표적과 레벨의 거리를 갖도록 등거리 시준을 하면은 소거돼서 없어진다 그랬죠. 자, 요렇게 등거리로 1번과 2번 레벨을 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번 레벨에서 요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요 A 지점에 세운 표적 요걸 A2라고 읽었고요. B 지점에 세운 표적 요거를 B2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수평면을 바라봤을 때보다 요렇게 각각 epsilon 2, epsilon 1의 오차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이거는 교호 수준 측량을 하면서 정확히 레벨을 수준을 맞추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보다 정확하게 오차를 소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epsilon 1과 epsilon 2를 구분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레벨이 맞으면 epsilon 2와 epsilon 1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직선으로 봐버리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각각 일단 찾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지점에 세운 레벨을 통해서 똑같은 각도로 오차가 있다고 가정하고 물론 오차가 없어도 돼요. 그럼 더 좋아요. 그럼 그럴 땐 1번 레벨도 오차가 없어야 되고 어쨌든 동일한 오차를 갖고 있는 요런 레벨을 요렇게 각각 A 지점에 세운 표적과 B 지점에 세운 표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A1, B1 이렇게 표시해서 녹색 동글뱅이로 표현을 해놨죠. 이게 표적 읽음 값이에요. 그러면 역시 이것들도 정확하게 수준이 맞지 않아서 즉 정준이 되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오차 각각 epsilon 1과 epsilon 2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 1번 지점에서 봤을 때 요 epsilon 2와 2번 지점에서 봤을 때 epsilon 2가 같은 값입니다. 왜? 등거리 시준이고 그리고 레벨의 조건이 같다고 봐서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호 수준 측량에서 델타 H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먼저 요 길이를 따져보죠. 요건 얼마예요? B점에 세운 표적을 1번 레벨에서 읽어드린 B2 값에 얼마만큼의 오차? epsilon 1만큼의 오차가 빠진 즉 B2 epsilon 1이라는 값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요거는 A2라는 읽음값과 있을 수도 있는 epsilon 2라는 오차를 제거한 요 순수한 요 높이가 됩니다. 그럼 요 두 지점의 높이 차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델타 H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델타 H1이라고 한다면 왜 1번 지점에 세운 레벨이니까 요건 뭐예요? 지금 막 구한 요 길이에서 요거를 빼주면 요 A, B 두 지점의 단차, 집안 차이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레벨에서 본 거를 구했어요. 그럼 이번엔 2번 레벨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B1이라는 지점에서 있을 수도 있는 오차 epsilon 2를 빼준 게 바로 요 B 집안에서의 요 높이죠. 또 저쪽은 요거네요. 요거는 뭐예요? A1이라는 표적 읽음값에서 있을 수도 있는 오차 epsilon 1을 빼준 게 바로 요 높이입니다. 그럼 요건 더 보기가 쉽네요. 파란색이라. 예, 여기서 요거를 빼주면 바로 델타 H가 되네요. 그래서 델타 H2라고 하고 써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거 B1 epsilon 2가 일로 와서 B1 epsilon 2가 된 거고 이쪽에 왼쪽에 A1 epsilon 1이 일로 와서 요거 써준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요걸 빼줬다는 거는 우리 그림에서 여기서 이걸 빼준 거니까 요게 델타 H입니다. 근데 왜 H2라 그랬어요? 2번 레벨에서 봤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 델타 H1과 델타 H는 같은 값이에요. 근데 혹시 있을 수 있는 오차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평균을 해줘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나요? 예,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각각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라고 쓴 거고요. 자, 이제 식을 갖다 쭉 집어넣어요. 여기 B2 epsilon 1 마이너스 A2 epsilon 2 요거를 요로 쭈르륵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델타 H2 요거죠. 요거 역시 B1 epsilon 1 마이너스 A1 epsilon 2 요거를 주르륵 일로 가지고
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수학을 풀면서 가장 큰 쾌감을 느낍니다. 왜? 너 가다오. 없어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이 가나요? 너도 가다오. 그래서 엡실론 2도 같습니다. 그러면 요식을 간략히 쓰면 어떻게 써요? 2분의 1에 B1 빼기 A1 더하기 B 빼기 A2 요걸 해가지고 우리가 교호 수준 측량을 통해서 정확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 지점의 지방고는 A 지점의 지방고에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요 값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A점의 지방고가 B보다 높다면 B는 HA-델타 H로 갈 거고요. 만약에 B 지점의 지방고가 A보다 높다면 HB는 HA 플러스 델타 H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벌써 앞에서 봤어요. 예, 요거 수치 한번 봐요. 요거 B1-A1 더하기 B2-A2 이랬죠. 우리 앞에서는 A1이 먼저 왔었어요. 여기도 A2가 먼저 왔었고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더 높은 지점이면 원래 지점보다 높아졌다는 거, 더 낮은 지점이면 원래보다 낮아졌다는 것만 고려해서 여기에 맞는 부호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교호 수준 측량을 하면은 우리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도 좀 더 정확하게 높이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기사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교호 수준 측량.